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요. 주기적 성질은 크게 선생님이 4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이 기존의 수능에서 이 주기적인 성질 부분에서 보통 4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원자의 크기. 원자의 크기에 있어서 어떤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는 건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며 왜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건지. 그다음 세 번째는 전자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친화도. 전자친화도가 뭐며 그다음 얘는 어떻게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이며 네 번째 아까 해설서 보셨죠? 전기 음성도라는 어떤 값도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요 4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원자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 그다음 전기 음성도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자친화도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선생님은 짚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적인 성질 부분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과거에서부터 많이 종종 다루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를 다 설명을 못 해드려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음성도 이 2가지 이번 시간에 크게 설명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자, 우리는요 원소들 전자배치할 수 있어요.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는 전자배치 잘한다. 그럼 전자배치를 해보면 이 껍질들의 전자가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 즉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 이 원자에는 몇 개가 있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전자들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그치?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자, 이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이요. 이 원자가 전자들이요. 주기적으로 변한대요. 자, 그건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소에서부터 지금 쭉쭉쭉 해서 칼슘까지. 칼슘이 20번인가 아시죠? 자, 수소부터 칼슘까지 해서 전자 배치를 쭉 해가지고 원자가 전자수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렇게 어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있죠?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죠? 왜? 우리 전자배치 했잖아요. 전자배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기율표 이해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해서 전자배치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왜 이들의 원자과 전자들이 이렇게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에 있어서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뭐 헬륨부터 해서 플루오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리튬에서부터 플루오린까지가 2주기에 해당하지요. 자, 여기 특히 뭐 헬륨이라든가 또는 네온이라든가 또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0개라고 나와 있죠? 그쵸. 원자과 전자하고 체외각 전자 약간 개념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꽉 찬 껍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 거의 전자들이 반응에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이제 0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그다음 리튬에서부터 플루오린까지. 자, 질문.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1개다? 몇 쪽 원소예요? 그치, 1쪽 원소죠.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다? 몇 쪽 원소예요? 그렇죠. 17쪽 원소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인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몇 쪽 원소예요? 오케이, 15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는 곧 족이다라고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이렇게 원자과 전자에 있어서 나름 어떤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인대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적인 경향성 부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주기적인 경향성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소들의 어떤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이유,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3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앞으로 4가지 주기적인 경향성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4가지 주기적인 경향성은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요 요인들을 가지고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자 껍질수. 자, 어떤 원소가 있어. 얘 바닥 상태에 전자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해보면 전자 껍질수가 나오죠. 이 전자 껍질수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수가 몇 개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얘기는 곧 우리는 뭐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전자 배치를 자유자재로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꼭 연습하고 오세요. 20번까지. 아시겠죠? 자, 전자 껍질수가 첫 번째로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뭐가 영향을 주냐면 핵전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말미에 핵전화와 유효핵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핵전화라는 건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냐면 이 원자에 핵이 있는데 핵이 띄고 있는 전하가 핵전화야. 따라서 이 핵전화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핵전화도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또 뭐도 영향을 주냐면 전자수. 특히나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네들 주기적인 경향성 영향 받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기적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전자 껍질수, 핵전화, 전자수. 어떤 두 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칩시다. 얘네들 이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 항상 어떤 경우는 이게 똑같고 이게 똑같고 이것만 달라. 또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 이런 경우라면 비교하기가 쉽겠지만 어떤 경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비교를 해가시면 되냐면 이런 순서요. 이런 순서. 자, 주기적인 경향성을 비교를 할 때 제일 처음 뭘 보란 얘기냐면 전자 껍질수를 찾아서 비교를 하세요.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전자 껍질수가 똑같더라. 그럼 그 다음으로 뭐 보란 얘기냐면 핵전화를 비교하란 얘기예요. 그럼 핵전화도 비교했는데 이게 똑같아. 그럼 그 다음으로 전자수를 비교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 여러분들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는 껍질, 핵전화, 전자수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셔야 한다고요.